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 칼입니다. 이 칼은 슌이란 브랜드에서 제작된 칼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회칼, 사시미 칼 뭐 이렇게 부르는 칼입니다. 이 칼 같은 경우는 높은 작업은 아니고 이 연마면만 다시 다듬는 작업이고, 여기 보이는 이 칼코 부분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외날칼 작업하면서 이 외날칼 연마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작업하는 과정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영상에서는 이 외날칼 작업이 자주는 다뤄지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이 조금 카메라에는 당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영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되게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가 있어서 영상으로는 많이 제작을 하진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영상도 제작하는 겸 이렇게 작업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어디를 연마하는 게 더 좋고 어느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작업하기 전에 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이 연마면만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보면 이 부위 지금 스크래치가 올라간 이런 부분들은 작업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이 각인 쪽 이런 부분들을 작업하려면은 여기 만들어진 이런 형태로 제가 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각인은 제가 작업할 수가 없는, 똑같이 구현해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각인 쪽은 의뢰를 해주시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작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연마면만 작업을 할 거고요. 우선 이 외날칼을 작업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 칼턱이라고 부르는 이쪽 칼턱 부분의 연마폭과 이 칼코 부분의 연마폭을 동일하거나 아니면 칼코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선호하고, 그렇게 형태를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칼코 부분에 여기 칼폭이 있는데 점차 사용하면서 이 칼폭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뾰족하게 그렇게 칼코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연마폭,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이 칼날 끝까지의 폭을 말하는 건데, 이 칼날 끝까지의 폭을 좁아진 칼코 부분에서 같은 폭을 유지하거나 더 넓게 만들게 되면 이 끝에 라인에서 칼코 부분까지 떨어지는 이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칼코 부분이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얇아진다는 얘기예요. 초기에 이 칼이 맨 처음 상태일 때 칼 전체의 폭에서 연마폭을 봤을 때 거의 일정하거나 조금 더 길게 이 칼코 부분까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날폭이 줄어들면 이 칼코 부분까지의 연마폭이 점점 길어지면서 칼코 부분이 많이 얇게 돼요. 그래서 연마하기도 어렵고 칼코 부분 끝에가 너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면 칼코 부분 끝에가 휘어지거나 사용할 때 조금만 걸리더라도 칼코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칼폭이 줄어들면은 이 칼 연마 폭을 함께 키우거나 너무 넓게 만드시는 거는 이 칼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좋진 않아요.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관상 조금 부족하더라도 좁아진 칼폭을 고려해서 연마 폭을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연마를 하러 가볼게요. 작업을 시작해 줄 거고요. 처음에는 이 400번 숫돌, 이 숫돌은 초세라, 나니와 초세라 숫돌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손가락은 다칠 수 있으니까 갈려서, 숫돌에서 갈려서 손가락은 다칠 수 있으니까 고무 골무를 손가락에다 끼워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수리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하는 숫돌에서는 이 평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활도를 먼저 맞춰주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평활도는 이 샤프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평활도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평활도를 잡을 때는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때 이 평활도 잡는 숫돌이, 그러니까 평활도 잡는 이 제품이 숫돌보다 큰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숫돌 전체를 감싸야지
이렇게 감싸줘야지 끝부분과 끝부분이 평평하게 갈려나갑니다. 그래서 약간은 미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이면서 평활도 잡아주는 숫돌도 약간씩 이렇게 틀어가면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때 이 부분들만, 가운데 부분들, 이 부분들만 더 연마가 되고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평활도가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활도 잡으실 때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틀어가면서 조금씩 잡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시작을 해주면 되고요. 칼을 올리고 연마를 해줄 때 이 면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연마를 해서 보기보다는 간단하게 요 정도만 연마를 해주고 어디가 갈려나가고 어디가 덜 연마되는지를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마가 됐을 때 표면을 닦아보면 지금 이 위쪽이 닿지 않고 요 아래쪽 끝에도 닿지 않네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아래쪽이 닿지 않고 이 끝에 턱 쪽 부분 위쪽도 닿지 않고 요 라인 대고 이렇게 닿고 있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닿지 않고 요 위쪽도 닿지 않고 중간 부분만 닿고 있습니다. 앞쪽 부분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확인이 끝났으면 앞으로 내가 연마를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결정을 하고 연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위쪽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아래쪽을 먼저 맞추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고, 왜 그러냐면 위쪽 먼저 맞추게 되면 어디까지 계속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먼저 맞추는데 지금 현재 연마되는 이 부분을, 지금 중간 부분이 연마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점차 깎아 내려가면서 아래쪽과 위쪽을 맞춰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래쪽 먼저 맞추더라도 아래쪽만 맞추는 게 아니라 아래쪽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점차 위쪽 아래쪽을 맞춰 나가는데 아래쪽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칼코 같은 경우는 이 원초벌 숫돌, 그러니까 싸구려 숫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숫돌이죠. 낮은 입도의 숫돌, 그 입도의 숫돌에서 하셔도 되고, 다이아몬드 숫돌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런 다이아몬드 숫돌 중에 입도가 낮은 다이아몬드 숫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놓고 칼코 끝을 당기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밀면서 맞추게 되면 이 칼코 끝에가 숫돌에 파고 들어가면서 딱 하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겨서 맞춰주시는 게 좋고, 밀면서 하셔도 되는데 칼코 끝에 부분이 아니라 칼코 끝 이 위쪽 부분을 맞추실 때는 당기거나 밀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칼코 끝 부분은 당겨서 맞추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이 칼코 끝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빠르게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 보시면서 맞추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칼코가 맞았으면 거칠어진 이 면을 한 번 더 다듬어 주고 본래 작업인 이쪽 연마면으로 넘어갈게요. 다듬어 주실 때는 조금씩 입도를 올려가면서 연마된 칼등 부분을 다듬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칼코 끝부분, 연마된 부분을 매끄럽게 다시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코 모양도 다시 뾰족하게 맞춰줍니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400입도 숫돌에서 연마면을 연마를 해줄 거고요. 평활도를 한 번 더 잡아주고 연마를 시작할게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아래쪽, 그러니까 칼날 방향 쪽으로 연마를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눌러서 파지를 하실 때 눌러주는 손가락을 조금 더 이 칼날 방향 쪽으로
살짝 내려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연마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살짝 이동하고, 그 다음 이동하고, 이렇게 밑에 쪽을 잡아주시면서 이동하시면서 그렇게 연마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약간 아래쪽을 잡고 연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 쪽으로 지금 연마가 되면서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위쪽으로 조금씩 올려서 전체적으로 이 연마면을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숫돌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시작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죠. 이 작업 자체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숫돌 소모도 칼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적은 숫돌 소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 많은 부분을 수리 작업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양을 변경할 때만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위쪽도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고 초벌 숫돌에서는 연마를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여기도 그렇고 이쪽 부분들도 그렇고 이나감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면 정리를 하면서 이 이나감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기보다는 날각을 맞춰서 먼저 날선을 정리를 해주고 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나감 부분을 이렇게 면 작업하면서 이나감 부분을 모두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각도기를 사용해서 30도면 30도, 25도면 25도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놓고 이나감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날선을 맞춰주고 연마면을 다듬어 주시는 게 날변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날 끝을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날 끝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손상이 있던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인데, 이 영상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까지 아주 미세하게 딱 맞을 정도로만 날을 만들어주고 연마면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연마면 정리하면서 조금 더 이 날 부분을 얇게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면 작업을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위쪽까지 작업이 끝났고, 이 날 부분도 좀 더 얇게 그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 숫돌 다음 숫돌 그 다음 숫돌 이렇게 연마를 진행하면 되고, 진행하는 방식은 이 숫돌과 동일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업을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날 정리만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작업을 끝내도록 해볼게요. 영상을 찍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외날칼을 연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외날칼 연마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숫돌로 넘어가고 그 다음 숫돌로 넘어가서 연마를 끝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면 작업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면을 기계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은 이 12,000번 숫돌에서 날을 세워줄 거고요. 처음 날선을 수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고 날을 세워줄 겁니다. 가볍게, 이미 날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를 해주고 뒷날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뒷날은 이렇게 숫돌과 칼을 십자로 놓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칼이 휘어져 있는 칼도 있고 한쪽이랑 한쪽이랑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 날선이, 이쪽 날선, 뒷면 날선, 앞면 날선이 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칼을 이렇게 놓고 길게 뒷면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끝에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숫돌과 칼이 만나는 이렇게 십자가 되도록 연마를 해주시면 좀 더 좁게 연마가 되고 닿지 않는 부분도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연마를 해주시면 좀 더 뒷날을 정리하시기에 유리해요. 정리를 해주실 때는 당겨서 정리를 해주시기보다는 날을 밀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날을 눌러 주실 때는 칼등과 칼날 중간을 누르시기보다는 조금 더 날 쪽으로 당겨서 눌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뒷날 쪽 보면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이 있는데 날선은 계속해서 소모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쪽 칼등 쪽은 계속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뒷날 쪽 굴곡이 있는 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계속해서 같은 오목면을 사용하시기에는 칼등 쪽은 연마가, 그러니까 연마 폭이 늘어나지 않고 칼날 쪽만 가볍게 털어내시는 게 이 오목면을 유지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을 놓고 눌러주는 손가락을 날 쪽으로 살짝 옮겨서 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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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밀어서 연마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게 당겨서 연마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서 연마하게 되면 칼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칼날 끝에 달라붙게 돼요. 하지만 밀어서 연마하게 되면 찌꺼기들이 안쪽으로 말려서 사라지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연마가 됩니다. 뒷날을 그럼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 주셔도 굉장히 날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날 테스트는 신문지로 간단하게 하고 날 테스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척을 해주고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영상 보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날칼 같은 경우는 칼마다 이 연마하는 방식이나 연마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미세하고 영상으로 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칼마다 이 수리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칼마다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날칼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